문이 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문 닫고 들어가고 누군가는 문에 부딪혀 못 들어가겠죠. 즉 누군가는 좋은 조건으로 나온 집을 저렴하게 매수하고 또 적은 투자금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받고 누군가는 이러한 기회를 앞으로는 평생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앞으로 문이 닫히느냐? 일단 이걸 아셔야 되는데 내용을 듣다 보면 좀 황당할 겁니다. 여러분이 최신 벤츠를 사려고 하는데 최상위 모델 S클래스를 사려고 합니다. 그럼 이 차의 비교 대상군은 뭐죠? 최신 BMW 최상위 대형 모델 7 시리즈이거나 또는 최신 아우디 최상위 대형 모델 A8이 비교 대상군이겠죠? 즉 최신 벤츠 S클래스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주변 비교 대상군을 최신 대형 세단이 아닌 BMW에서 대형 세단인 7 시리즈보다 아래급인 즉 중형급인 5 시리즈를 비교한다든지 여기에 더 나아가 연식이 15년에 나온 차를 비교하면 말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우디를 비교해도 엔트리급인 A3 모델을 비교하면 말이 안 되겠죠. 아니면 토요타 중형 세단인 캠리를 비교하는 건 어떤가요? 벤츠 S클래스 사려는 사람이 토요타 캠리를 비교 대상군으로 둘까요? 애시당초 말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에서도 최상위 모델인 LS600 모델 등을 고려해야겠죠. 즉 어떠한 신제품을 내놓을 때 경쟁사와 비슷한 모델급의 가격을 내놔야지 엉뚱하게 경쟁사 아래급의 제품과 비교해서 시세를 책정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러한 이상한 주변 시세 산정이 지금 아파트 현장에서 즉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원래는 벤츠 S클래스 가격을 줘야 되는데 토요타 캠리 수준의 가격만 줘도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대출 관련해서 고강도로 규제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용 84 아파트를 22억에 산다고 할 때 누군가는 현금 11억에 대출 11억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지만 물론 이 경우도 이 부부의 연소득이 최상이어야 이 정도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대출이 11억이 아닌 17억까지 받을 수 있고 이 대출 17억도 무이자로 빌리는 거죠. 이 무이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17억을 연이율 4%만 잡아도 1년 이자만 6,8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마침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여가지고 비슷한 조건에 주변 아파트가 30억인데 이 아파트는 22억으로 분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최소 안전마진은 8억을 먹을 수가 있죠. 근데 맨날 뉴스에서 서울 아파트 공급이 씨가 마른다고 하는데 근데 진짜 2026년부터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씨가 말라요. 26년, 27년 입주 물량이 거의 보시다시피 점 수준이죠. 근데 이 아파트는 2027년 10월 입주 예정이라 신축 아파트가 제일 희귀할 때 등장할 거고요. 근데 비슷한 조건에 이 주변 30억짜리 아파트보다 이 22억짜리 신축 아파트가 6년 뒤에 지어지는 더 최신축 아파트이고 또한 이러한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 부족이 지속되는 상태라면 또 그 지역이 서울에서도 최상급 입지에 있는 동네라면 이 주변 아파트도 30억이 아니라 3년 뒤에는 32억으로 올라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럼 안전마진이 이제는 8억이 아니라 안전마진이 최소 10억은 되겠죠. 이 22억짜리 아파트가 이것보다 더 신축인데 이 주변 32억짜리 아파트보다 가격이 덜 나가진 않겠죠. 더 나가면 더 나가지. 근데 이 22억짜리 아파트를 누군가는 대출 11억밖에 못 받게 되는 선택지밖에 없다면 이 투자자 A씨는 좀 억울할 것이고 이 투자자 B씨는 대출을 17억까지 또 무이자로 받을 수 있는 선택지도 있다면 즉 5억의 투자금으로 안전마진 10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면 로또나 다름이 없겠죠?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로또 청약이다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개편 관련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투자자 B씨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점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문이 닫히고 나서 이 막차를 못한 거에 대해 후회하시면 이미 늦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 이러한 기회가 왜 줄어드는지 더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이번에 소개할 단지의 아파트 브랜드는 이겁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지만 경기도 또는 지방에 사신다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아크로는 DLENC, 대림 아시죠? 일군 건설사 대림의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하이엔드가 최상이라는 뜻인데 대림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이편한 세상인데 그것보다 더 고급 브랜드죠. 최상위 브랜드를 지향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핵심 지역에만 지금까지 분양을 했는데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 서울프레스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 등 주로 주요 입지에만 들어가며 아파트 인테리어도 보시다시피 럭셔리함이 잘잘 흐르죠. 뷰 보세요. 진짜 미쳤죠. 커뮤니티 센터도 참 고급스럽고 근데 뭔가 이야기 하다 보니까 PPL 같은데 PPL 아니고요. 이 아크로에서 서초구 방배동에 새로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그게 아크로 리츠 카운티입니다. 총 707세대인데 이 중 일반 분양이 140세대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10월이고요. 아크로 리츠 카운티는
2호선 방배역의 도보 6분 거리의 초역세권 아파트인데요. 우선 2호선 방배역이니까 2호선 타고 하나, 둘, 셋, 세 정거장만의 일자리 중심인 강남역으로 갈 수 있고, 여기서 세 정거장 더 가게 되면 삼성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면산, 매봉제산 등이 있어서 숲세권이고, 뭐 주변에 예술의 전당, 여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가톨릭, 성모병원 등 없는 게 없죠. 뭐 상문고, 서울고, 소초중도 가깝고요. 뭐 다른 영상들 보니까 초등학교가 방일초로 배정이 돼서 좀 멀다 그러는데, 물론 학교가 집 앞에 가까우면 좋지만 이건 좀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게, 적어도 32억에 분양해야 하는 것을 22억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걸 다 가져요, 그쵸? 여기는 그냥 입지 분석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요 청약 일정입니다. 특공은 12월 9일 다음 주 월요일이고, 일반 공급 1순위 접수일은 해당 지역은 12월 10일, 기타 지역은 12월 11일 수요일이고요. 일반 공급 2순위는 12월 12일 목요일인데, 어차피 당해에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이 기타 지역과 일반 2순위까지 갈 일은 없습니다. 참고로 분양가 상한제라면 보통은 수분양자가 실거주 의무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임에도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 그리고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실거주 의무 기간이 달라지는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더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의 100% 이상이면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서초구에서 분양가 관련해서 심의를 할 때 이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정말 중요한 관건인데, 이 주변 시세라고 하는 게 당연히 아크로 리치 카운티는 최신축 아파트니까 이 주변 시세도 비슷한 연식의 대단지 아파트를 비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주변 시세니까 서초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시세를 합산한 뒤에 가구 수로 나눈 평균 금액으로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진짜 이런 대장급 아파트들도 있지만 이런 소형 아파트들도 서초구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되었든 주변 시세를 서초구 평균 아파트 값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아크로 리치 카운티 분양가가 이 서초구 주변 아파트들보다 비싸게 분양을 했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더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의 100% 이상이면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아크로 리치 카운티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거죠. 즉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것은 전세 세팅이 가능하다는 말로, 다른 분양가 상한제와 달리 사금융인 전세를 통해, 즉 나의 투자금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이 투자금 5억을 통해 안전마진 10억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아크로 리치 카운티 분양가 세부 내용인데요. 일단 4사 타입은 13억, 14억 정도 형성을 하고 있고, 5구 타입은 14억 후반에서 16억 후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7호 타입은 약 19억, 20억, 8사 타입은 21억대입니다. 뭐 발코니 확장, 세금 붙이고 나면 22억대 되겠죠. 144 타입은 37억, 38억입니다. 계약금은 10%가 아닌 20%여서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있는 분들이 넣으셔야겠죠. 중도금은 60%, 잔금은 20%입니다. 근데 중도금이 60%인데 6회차는 잔압이고요. 즉 특이과열 지구는 LTV 50% 적용이 되고 중도금 대출도 50%까지는 나오는데 60%까지는 안 나오니까 나머지 10%는 잔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입주 때까지 계약금 20%, 중도금 10% 해서 분양가의 최소 30% 돈은 들고 계셔야겠죠. 물론 취득세, 옵션비 이런 건 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관련해서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아닌 그때그때마다 중도금 이자 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이것도 꽤 비중이 있음을 고려해야 하고요. 참고로 중도금 대출은 DSR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다른 유튜브 영상, 네이버 블로그에도 수없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아크로 리치 카운티와 비교되는 주 대상 아파트가 바로 길 건너 방배 그랑자이죠. 이 아파트는 3년 되었고요. 758 세대수로 아크로 리치 카운티와 세대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방배 그랑자이 전용 84 최근 시세가 약 29억 중반대이고, 이 아크로 리치 카운티의 전용 84 분양가는 약 22억이니까 방배 그랑자이보다 더 신축이라는 조건을 감안을 할 때 현 시세 기준으로도 여기가 30억이라고 잡는다면, 당첨만 된다면 8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방배 그랑자이 전용 84 전세 시세는 16억 정도로, 만약 22억의 아크로 리치 카운티를 분양받게 되면 전세를 16억에 준다고 했을 때 6억의 투자금만 있으면 되는 거겠죠. 물론 서울의 향후 입주 물량이 극도로 없기에 전세가가 16억보다 더 높게 세팅될 수도 있는 거고, 입주장의 전세 물량이 쏟아져서 16억보다 낮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전세 세팅 능력은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서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간다면 저는 18억은 확실히 맞출 자신은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아크로 리치 카운티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에 청약 예치금이 있어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 면적에 따라 청약통장 예치금은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지역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지역은 아파트 분양하는 지역이 아니고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아크로 리치 카운티는 서울에 있지만 여러분은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크로 리치 카운티 전용 84를 넣는다고 할 때 청약통장에 300만 원이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강원도 원주에 산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준점으로 강원도 원주에 산다면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여기니까 200만 원만 있어도 되겠죠. 근데 어차피 서울 당해 지역에서 다 마감이 될 것이기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즉 서울에 사는 청약 지원자는 최소 300만 원은 들고 있어야겠죠. 일반 분양 140세대 중 일반 공급 세대수는 71세대인데요. 여기서 지역별 가점제 비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투기 과열 지구냐,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에 따라, 그리고 면적에 따라 가점 비율, 추천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규제 지역이죠.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총 4개 자치구입니다. 이 영상 시청자분들 중 가점제 지원 대상자도 있을 거니까 청약 가점제 항목별 점수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어떤 아크로 리치 카운티 분석 영상 및 블로그를 보니까 여기는 규제 지역이라 가점 80%, 추첨 20%라고 하던데 정확히 말하면 틀렸죠. 투기과열 지구니까 가점 80%, 추첨 20%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같은 규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조정 대상 지역의 가점 비율은 50%, 추첨 비율은 50%로 서로 다릅니다. 아크로 리치 카운티가 위치한 곳은 서울 서초구로 투기과열 지구다 보니까 이걸 봐야겠죠. 전용 60 이하면 가점 40, 추첨 60%, 전용 60 초과, 전용 85 이하면 가점 70, 추첨 30%, 전용 85 초과면 가점 80%, 추첨 20%.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아크로 리치 카운티 타입별 일반 공급 세대수는 이와 같은데요. 전용 60 이하면 가점 추첨제 비율은 이렇고, 전용 60 초과, 전용 85 이하면 가점 추첨제 비율은 이렇습니다. 전용 85 초과면 가점 추첨제 비율이 이와 같은데, 잘 보시면 이 44 타입 일반 공급 세대수는 9세대인데 가점 비율이 40%고 추첨 비율이 60%면 가점제 물량은 9 곱하기 0.4에서 3.6세대이고 추첨제 물량은 9 곱하기 0.6 해서 5.4세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나요? 여러분 집을 쪼갤 수가 있나요? 한 집에 이쪽은 우리 가족이 살고 이쪽은 남의 가족이 살게 할 수 있나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가점제 물량 먼저 계산 후 추첨제 물량을 배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인데요. 44 타입의 경우 가점제 물량 먼저 계산을 해보면 9세대 곱하기 40%니까 3.6세대인데 올림이니까 4세대가 되는 것이고, 59 타입의 경우 34세대 곱하기 0.4% 하게 되면 13.6세대인데 올림이니까 14세대가 되는 것이겠죠. 가점제 물량이 4가구니까 추첨제 물량은 5가구가 될 것이고, 59 타입은 가점제 물량이 14가구니까 추첨제 물량은 20가구가 나오겠죠. 혹여나 반올림과 올림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가점제가 40%가 아닌 만약 7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44 타입의 경우 9 곱하기 0.7을 하면 6.3세대인데 반올림이 아닌 올림이니까 가점제 배정 물량은 7세대가 되겠죠. 정리하면 44 타입, 59 타입 가점 추첨제 물량은 이와 같고, 이 추첨제 물량 내에서 무주택자에게 우선 75% 배정을 하고 나머지 25%는 1주택자에게 배정을 하는데,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이 75% 무주택 우선 배정에 떨어진 사람과 1주택자가 경쟁을 하는 거니까 1주택자 입장에서는 당첨이 되는 게 확률적으로 당연히 어렵겠죠. 75 타입 물량 한번 볼까요? 일반 공급 물량이 75A 타입의 경우 11세대인데 가점제 물량이 70%니까 11 곱하기 0.7하면 7.7세대겠죠? 근데 올림을 하니까 8세대가 가점제 물량이고 나머지 3가구가 추첨제겠죠? 이와 같이 세대수를 배정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추첨세대 절대값 자체가 적다 보니까 75 타입 이상부터는 1주택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전용 144는 전부 다 가점제입니다. 그래서 청약 점수가 낮은 분들은 전용 59를 전략적으로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는 아이도 없지만 또 신혼부부도 아닌 혼자 사는 1인 가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나이도 어려요. 이 경우에는 답이 없을까요? 일반 추첨제 물량 말고 특공에 어떻게 좀 비벼볼 만한 공간이 없을까? 일단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부양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될 거고, 그나마 비빌만한 게 생애 최초인데 생애 최초 물량은 12세대죠. 근데 이 생애 최초도 최근 좀 개정을 해가지고 아이가 있어야, 그리고 이 아이도 신생아여야만 당첨 확률이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 이 1단계가 일단 아이가 만 2세 미만 신생아여야 하고 월평균 소득이 낮아야 하는데, 월평균 소득 기준 조건은 뭐 맞추기 어렵진 않은데 아이가 없다면 단계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신생아가 있지만 소득이 높은 가구는 2단계로 밀리는 거고요. 즉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생애 최초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건데 3단계의 경우 배정 물량은 35%이지만 이때는 신생아가 없거나 소득 조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그럼 1인 가구는 어디냐? 제일 마지막인 5단계 추첨 공급 맨 뒤로 밀려나는 거고요. 이 생애 최초 물량을 아쿠로 리츠 카운티에 대입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되는데 44 타입의 경우 1단계인 신생아 우선 공급을 적용을 해보면 2세대 곱하기 15%인 0.15를 하면 0.3밖에 안 되지만 올림이니까 1세대로 하고 2단계인 신생아 일반 공급도 5%밖에 안 돼서 2세대 곱하기 0.05 하면 0.1이지만 올림이니까 1세대가 되므로 3, 4, 5단계까지는 안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59 타입, 75, 84 타입에 배정된 세대수는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뒷단계에 걸쳐있는 분들은 당첨 확률이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러한 후순위 단계에 있는 분들이 무조건 방법이 없지만 않습니다. 요즘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이 되면서 부부 중복 당첨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예비 당첨자에게도 기회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예비 당첨자의 경우 주택형별로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공급을 합니다. 이때는 기관, 다자녀, 신혼, 생초, 노부모 이런 전형을 구분을 하지 않고 오로지 타입별로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나는 생애 최초로 5구 타입 지원을 했지만 즉 예를 들어서 기관 추천, 노부모 부양 등에서 청약이 미달이 난 거예요. 예를 들어 기관 추천은 3명이 미달이 났고 노부모 부양에서 1명이 미달이 났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나머지 4개 세대는 59 타입을 지원한 지원자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예비 순번도 소득 앞단계, 자녀수, 지역 우선과 무관하고요. 이 예비 당첨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은 특공에만 적용이 되고 일반 청약 예비 순번은 가점을 우선으로 적용을 합니다. 생애 최초 특공 노리시는 분들은 5구 타입 주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양가 상한제 로또 청약을 제대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바로 몇 개월 전에 분양을 했던 DH 방비였습니다. 여기도 희한하게 분양가 상한제 지역임에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100%가 넘는다는 이상한 분양가 심의에 따라서 실거주 의무가 없는 단지인데요. 물론 이로 인해 청약 경쟁률이 정말 치열했죠. 당연하게도 나중에 양도세를 적게 내려면 실제 거주하는 것이 유리하긴 합니다만 이 아파트는 실제로 내가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차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으신 분이라면 넣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엉뚱한 분양가 가격 산정이 앞으로 계속될지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문 닫기 전에 입장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